주말을 맞아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텃밭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광복절 행보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에도 이 주자들의 어떤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이 호남에서 지지세를 얻기 위해서 지금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보통 일단 전국적인 지지세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이 호남 지역에서는 두 주자가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호남 민심은 확실히 앞선 주자를 좀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호남의 유권자들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두 사람을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는 관망세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여태껏 보면은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단 말이에요. 전략적인 선택의 기준은 결국 누가 과연 본선 경쟁력이 더 있는 것인가, 과연 이재명인가 이낙연인가, 이낙연인가 이재명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의 특정인이 확실하게 우위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도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인재 당시 후보를 누르고 대파란을 일으킨 곳이 바로 광주 경선 아니었습니까? 예.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호남이 결정하면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과언이 아닌 게 전체 이제 권리당원 구성 분포를 보면은 호남의 권리당원이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출향민까지 계산하면은 한 50% 육박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호남의 표심이 민주당 후보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이낙연 두 1, 2위 주자가 모두 이번에 광복절 연휴 때 호남 잡기 표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의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DJ 생가를 방문해서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고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뭐 광주, 전남, 전북 샅샅이 이제 누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또 이재명 지사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제와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보통 이 마칼루미스트로 잘 알려진 이 황교익 씨를 내정한 문제도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제로 표심 잡기에 좀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인 표심, 산수 개념의 표심에는 저는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이 지금 지사 찬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 함의를 좀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국민 88%에 대한 재난지원금 결정이 됐습니다만 경기도만은 달리 그리고 뭐 경기관광공사에 또 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황교익 씨를 내정하는 것 이런 거 보면은 다른 후보들이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반역이나 뭐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청와대는 의외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 이 소위 말하는 레프트 잽을 좀 하나 던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앞서 지금 호남 표심 봤습니다만 그리고 굳히기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호남에서 아직 전략적인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에 대한 판단이 아직 유보돼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는 아직 이재명 지사가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참에 좀 굳히게 가자라는 전략을 잡은 것 같고 다소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내 이미지, 내 색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무언가의 정치적인 사인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제 적극적인 차별화에 나서기 전에 청와대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제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저는 살짝 잽을 던져보고 그 반응을 보고 있는 듯한
견해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을 민주당 경선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국면에서 청와대와도 반대, 당 지도부, 당정청 협의 내용과도 다른 내용을 혼자 강행을 해서 이거를 이루어냈을 경우 저는 전 본격적인 이재명 지사의 후보 굳히기 내지는 청와대의 차별화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좀 관점이 너무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아, 예, 첨언을 예.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청와대 차별화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다 문재인 대통령 껴안기, 표심 마케팅, 문재인 표심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에 나섰다라는 이제 진단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그러니까 지금 당정청이 88%로 합의를 했는데 12%를 메워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차별화라고 볼 수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더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히 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초 민주당 당론이 100% 지원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또 그리고 당정 절충 과정에서 88%를 했고 특히 이제 정부 같은 경우도 당초에 70%에서 80%, 88%까지 계속 바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선택의 문제지 자꾸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사직 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용어가 지금 뭐 아빠 찬스, 부모 찬스 부정적으로 쓰이니까 그런데 예. 제가 뭐 이재명 지사라고 해도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부분이 또 전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새로운 예. 세주의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가 추세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40%를 유지하던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주 갤럽 조사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런 측면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민주당 전 이낙연 2위 후보가 치고 올라가던 그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상황.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배 교수님하고 그냥 견해를 달리해서 이재명 지사가 굳히기 내지는 청와대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 아닌가라고 여전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전 뭐 지사 찬스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뭐 이런 전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인구가 지금 1,300만. 그리고 네. 예산만 해도 한 30조 원이 가까이 있거든요.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12월까지도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호려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12월 초까지는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경기지사로도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활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전에 무슨 성남 FC 후원금 관련한 논란도 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 좀 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런 논란이 있었고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 지사직을 활용한 예. 경선에서의 유리한 국면을 활용하는 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결국에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리라. 이거는 뭐 천상 내년 대선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에 관한 질문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희룡 제주시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대권에 참여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요. 지난 사례를 보면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모두 이 경선이 끝날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이 지사를 유지하면서 대권 레이스에 가는 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도 역시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고요. 다만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고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 유권자, 지역 도민들이 판단을 내리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 대권 도전하기 위해서 제주 지사직을 던졌거든요. 그러면은 제주 도민들은 이러한 원희룡 전 지사의 선택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까요? 아니면 비난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력을 좀 돋보이는 그런 행보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대권 도전을 위해서 지사직을 던진다면 과연 경기도민들이 박수를 칠 것인가라는 부분. 그럼 이제 왜 원희룡 지사는 사표를 던졌고 이재명 지사는 사표를 안 던졌느냐? 역시 이게 각자가 유불리를 판단한 거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지사직을 유지하면 제주도라는 병방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선 경선 구도에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상황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오히려 그게 경선에도 플러스, 본선에도 플러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직을 유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공격하는 측의 하나의 프레임일 뿐이고요. 실제로 과거에 김두관 경남지사,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2012년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사직을 던져가지고 그게 엄청난 정치적인 멍해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거든요. 조금 결은 다르지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 문제로 지사직을 서울시장직을 사퇴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정권까지 넘어가면서 본인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따라서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사직을 유지하는 그런 추세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경선 구도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박원순 그리고 또 충남지사 안희정 예. 그리고 뭐 최성 전 서울시장 그리고 이재명 최성 고양시장이죠. 그리고 이재명 당시에 또 시장이죠. 다 마찬가지로 직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직을 유지했을 경우에 더 던지는 것보다 유리하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계속해서 문제 제기한 측에서 문제 제기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얻을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네. 이거는 끝까지 뭐 논란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 전에 다른 공직선거를 하기 전에 90일 전에 사퇴를 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3연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설령 연임 그 선거에 임하더라도 직무가 일정 기간 정지돼 있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유권자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직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라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공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사직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 적극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최소한 정말 도민을 위한 행정만을 처리하면서 나머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를 하느냐, 뭐 이런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재난지원금 문제,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그 공기업의 내정자 예. 뭐 이런 논란을 보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굉장히 많이 선거에 활용하고 영향을 미치게 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법 취지와 그다음에 본인은 물론 유권자에 대한 그 도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판단은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봤더니 경기도의 코로나 발생 인구가 500명이 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도 강원, 충청 일정을 돌았고 이번 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 일정을 도는데 과연 도지사가 이런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코로나의 경기도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외형적으로 얘기한 것과 예. 실제 내용은 좀 다르다라고 여전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 배종호 세한대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 제주도민 입장에선 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정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물론 보십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논란과 똑같이 원희룡 지사에 대한 논란도 도민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지사는 현재 도정을 열심히 성실히 수행하는 것과 당에서의 경선 후보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 그다음에 충분히 두 개를 다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본인은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한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최종적인 거는 유권자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제 견해로서는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에 과연 당내 경선도 제대로 치르면서 그다음에 도정도 옳게 수행을 하는 게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네.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법을 얘기했기 때문에요. 법은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거든요. 90일 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은 결국 이제 대선 후보의 자격을 상실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직을 유지하는 것이 꼭 플러스만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이너스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특히 이제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결국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은 표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유권자, 국민, 주권자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찬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예. 찬성이 54% 직을 유지하는 게 네, 그리고 찬성이 직을 더 사퇴하는 게 많다는 37%. 예. 이게 이제 RN 서치 리서치 조사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재명 지사가 직을 유지하는 게 좋냐 나쁘냐. 그러니까 직을 유지하는 게 잘못됐다. 사퇴가 73%. 예. 그리고 직을 유지해라가 17%.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재명 지사가 직을 유지하면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인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의 찬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몫이고 그 판단은 최종 판단은 국민 유권자가 내릴 몫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지 성향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린다는 거. 네,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현재 물론 이제 조사 기간마다 물론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여권에선 2위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두 후보 간의 이 지지 양상에 좀 재밌는 것이 한 후보가 내려가면 한 후보는 올라가고 이런 반비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두 주자의 지지층이 좀 겹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지층이 겹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저는 이게 큰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앞서 저희가 이제 호남에서의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서의 이재명 지사의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앞서 우리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데 우선 우리 후보가 호남에서의 친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호남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하나.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대선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최종 윤석열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반비례한다는 건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의 경쟁력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지지의 두 주자 간의 1대1 구도.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1대1 구도. 여기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지체되고 좀 하락하면서 이낙연 후보로도 충분히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민주당 지지층, 특히나 호남 지지층에서 이루어지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지지 하락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고 그렇지 않고 도저히 이낙연 후보로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판단이 쓰면서 그런 것들이 흐름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밖에 없다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층이 빠지더라도 이낙연 후보의 지지가 올라가지는 않는 그러니까 꼭 이게 지지층이 겹쳐서가 아니라 호남과 민주당의 지지층의 선택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네.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요. 예. 이게 이제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이 한국 갤럽 여론조사 이때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2위로 내려앉고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재명 34, 윤석열 33, 그리고 이낙연 15%.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네. 포인트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지지층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지층이 중복되느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굉장히 강성 검사, 정의로운 검사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가 그쪽으로 옮겨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1일 1설화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어떤 강성 보수적인 입장 그리고 설화를 계속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실망한 그런 표심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게 옮겨갔다라는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6%포인트 빠졌는데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5%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과연 이런 부분이 플러스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범집보층의 지지층 이동을 이 양상을 보면은 이때 당시 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31%, 이낙연 19%.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꼭 이낙연 전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해석은 아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지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 공통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탈되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옮겨갔다라고 꼭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내용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경선 후보 첫 토론회 개최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또 이 불을 지핀 것이 이 녹취록 유출 악재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좀 분수령을 맞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외형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분수령, 회의감, 뭐 이런 것, 의심 이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이에 따라서 야권 지지자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그 분수령을 맞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에 반발해서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는 제주자 내지는 뭐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서로 간에 자제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국민의힘 자체, 그다음에 야권 지지층의 바람과는 달리 이 경선 아직 레이스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 초기 국면부터 굉장히 국민의힘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토론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심지어는 녹취록 논란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굉장히 국민의힘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그렇다면, 유감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윤 전 총장의 경선 토론 참가에 관해서는 또 좀 어떤 생각? 저는 두 가지가 다 우선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예. 경선준비위원회가 후보 등록이 맞춰지지도 않고 일정이 정해지지도 않고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제 후보들 모두를 불러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당에서 경선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전에 당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유독 반대하고 불참하고자 하는 윤석열 후보 측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최고위원들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라면 조속히 당의 선관위가 구성이 돼서 선관위가 일정을 정리를 해가지고 각 후보들이 모두 참석하는 그런 일정을 만들고 이 일정에 따라서 모든 후보들이 다 일괄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양쪽이 다 모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어떤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윤석열 총장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지금 친윤 16명의 재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정면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핵심 포인트는 공정한 경선 관리에 의문까지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리더십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이준석, 윤석열이 충돌하고 거기에 또 이준석과 최고위원이 충돌하고 또 주자들이 또 충돌하는 이런 상황.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최초에 그럼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흥행을 유발해서 정말로 모든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 동력으로 후보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대선에 승리하겠다. 즉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불쏘시개 삼겠다. 그래서 오세훈식 모델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속셈도 느껴지긴 해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사실상 경선 과정을 무력화해서 자동 접수 형식으로 경선에 승리해서 본인이 대선에 나가서 대권 승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 때문에 충돌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정치 신으로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예.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입당한다라든지 또 대표가 주관한 단 행사에 연달아 불참한다라든지 또 TV 토론을 사실상 실력으로 보이콧한다라든지 지금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금 TV 토론을 사실상 개문발차 형식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지금 경선 준비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이 TV 토론에 불참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의 충돌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예. 지금 실제로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역전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현대 대선을 치른다면은 5%포인트 정도로 국민의힘이 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습되지 않고 혼란 상태 또 내분 상태가 계속되면은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두 분과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다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치권 소식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